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5월 3일 금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여중생은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5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번번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붓아버지의 성폭력을 신고한 여중생은 보복 살해당하기까지 경찰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사건에서도 경찰 기강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 광주 수도 검침원들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상수도 사업본부가 대책을 약속했지만 나아진 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은 친아빠한테도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가 때려서 신고하면 계부 집으로 보냈고 계부가 학대를 하면 다시 친아빠에게 보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피할 곳이 없었던 이 아이는 제도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여중생 A양은 의붓아버지뿐만 아니라 친아버지로부터도 심한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딸에게 심한 매질을 한 사실을 인정한 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친아버지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숨진 A양은 친부가 있는 목포에서 친모가 있는 이곳 광주로 왔지만 여기서도 주변의 도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의붓아빠 김 씨는 매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음란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자기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너도 찍어서 보내주라 뭐 이런 얘기. 소녀는 의붓아빠와도 못 살겠다며 2016년 9월 광주의 모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아 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붓아빠 김 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양육 상담을 받을 것을 명령하고 A양의 보호자로 친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게 되돌려보낸 셈입니다. 안정적으로 하여튼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입니다. 좀 있을 수 없겠다 판단하여서 이제 친권이 있는 친부가 비가해 부모로 해갖고서는 이제 친부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법원의 결정에 따라 A양은 친아버지가 사는 목포와 의붓아버지가 사는 광주를 오갔지만 폭력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 취재 결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만 목포에서 2번, 광주에서 3번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친어머니 유 씨는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셨는데 딸 왜 살해하신 겁니까?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남편 김 씨의 폭력이 무서워 살인을 말리지 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 양쪽에서 학대를 받았던 숨진 여중생. 경찰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순찰차를 음주운전자에게 탈취당하는가 하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 간부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4살 여중생 살해 사건에서 시민들이 비난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부모들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여학생 A양 입장에서 신속하게 수사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불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관할서 규정과 성폭력 범죄 수사 원칙만 따지다 사건이 접수된 지 20일 가까이 되도록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을 광주 동구 하고요. 내남동 좀 박원순 빨리 대처를 씨입니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붓딸 살인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늑장 대응 수사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경찰의 기강 회의를 보여주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순찰차를 뺏기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순찰차에 태운 뒤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음주운전자가 순찰차를 훔쳐 달아났고 경찰은 화물차를 몰고 8km가량을 추격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성실 의무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입니다. 하기로 해서 저기 좋지. 이제 왜냐면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기 좋지 한다고. 광주지방경찰청의 모 팀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다른 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의 수사 정보를 관련자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빠른 수사를 위해 총경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꾸려
대기 발령된 팀장과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늑장 수사 논란과 함께 일부 경찰의 기강회의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느라 울면서 일했다는 수도 검침원들의 사연, 지난 1월에 보도해드렸었죠. 당시 광주시 상수도본부는 검침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나아졌는지 남궁욱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눈물을 2번이나 흘렸습니다. 전 수도 검침원 황모 씨입니다. 엄청나게 내가 힘들어가지고요. 네. 내가 그래가지고 저 지금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의사들입니다. 나가지 수도 말아야 검침원 있습니다. A 씨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일을 제가 안 하면은 다른 누군가 동료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검침원 한 명이 한 달에 돌아야 하는 가구는 2,600가구입니다. 하루에 100가구, 많게는 하루 200가구를 돌아야 할당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수도검침원의 가혹한 노동 현실을 보도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광주 상수도본부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말한 인력 충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수도검침원 박모 씨입니다. 하게 아프든 어쨌든 간에 그 일은 해야 됩니다. 검침원들은 노동 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잦은 휴일 근무에도 월 1회밖에 휴일수당을 인정해주지 않아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침원들은 1인당 책임져야 할 가구 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평일에 검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휴일 근무는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못해요. 사람이 안 수도검침원 계시고 유모 씨입니다. 지금 그리고 요새는 맞벌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사람이 안 계시고 수도검침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광주 상수도본부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상수도본부는 적극적으로 수도검침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채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도 못한 채 검침원들은 오늘도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됩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5.18 기념재단이 정부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아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5.18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5.18 기념재단은 4.3 평화재단이나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과는 달리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도서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산수도서관은 4일 오후 1시부터 어린이 동반 가족 10팀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오물락조물락 행사를 진행하고 5일 오후 2시에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영화를 상영합니다. 또 무등도서관은 5일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무지개 동화작과 5인과 함께하는 책방놀이를 여는 한편 요술풍선 만들기, 인어공주 영화 상영과 같은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4일부터 캐릭터 버스인 두다다쿵을 운행합니다. 광주시는 패밀리랜드를 경유하는 매월 26번 노선에 두다다쿵 버스 한 대를 고정적으로 배차해 하루 8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두다다쿵 캐릭터 버스는 2014년 광주 CGI 센터 입주 기업이 EBS와 공동으로 기획 제작해 방영한 3D 애니메이션을 버스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광주은행이 광주 상생카드 출시 38일 만에 이용금액 1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1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 4월 30일이었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 다시 말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제 정동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이 연내 처리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연결해서 선거법 개편의 필요성, 또 패스트트랙을 강행해야 했던 이유 등 이 패스트트랙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MBC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서 라디오 특집 5.18 스마트 히어링 준비가 한창인데요. 의미 있는 시간들이 좀 가득하지만 그중에서도 5.18의 감성과 의미를 노래할 5월의 노래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의 아픔과 희망을 노래하는 곡, 이 한 걸음 더를 직접 작곡하고 부른 록밴드 타카피의 멤버 김재국 씨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동선동에 광주 0.1%만을 위한 MVG 저택이 옵니다. 호텔식 인테리어와 프리미엄 조식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라이프의 완성. 프레스티지 펜트하우스 동선동 남양휴튼 MVG 062-385-8988 남양건설 MVG그룹.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책.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채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채로부터. 5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피곤해. 오늘 술 약속했어요? 이거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꼭 챙겨가세요. 농부가 짠 엉겅 퀴즈? 술 마시기 전에 미리미리 아셨죠? 역시 당신뿐이야. 음주 전후에 장수식품 농부가 짠 엉겅 퀴즈. 과육과 차도 있어요. 검색창에 장수식품.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은 금요일 출근길입니다. 현재 기온 11도로 어제와 같고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니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5월엔 꽃가루와 자외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전국의 꽃가루 위험지수가 높음 단계를 보이고 있어서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또한 매우 높아서 피부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광천 사거리에서 우남 사거리 방향 2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북노서간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 지나실 때 3분 이상 소요되고 필문대로 지산 사거리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로 신호대기 2번 이상 필요합니다. 회대로 풍암저수지에서 풍암 사거리로 현재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4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의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과정을 통해서 처리되게 됐습니다. 본회의 처리까지 최장 3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실 주최로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라는 또 주제의 토론회도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연내 처리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최대한 이 시간들을 좀 단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선거제 개편 그리고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이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이 패스트트랙까지 가는 과정 정말 의회 몹시 시끄럽고 그랬었는데요. 국민들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도 참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대표님. 네, 어려움 없는 변화는 없지요. 개혁의 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도 보통 개혁이 아니고요. 이것은 대개혁에 속합니다. 중대한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개혁의 진통이 있죠. 네. 공수처 공직자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네. 그것은 설치만으로도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청산 청렴 국가의 길로 가는 그 첩경이지요. 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이 이런 공수처 제도와 함께 사회가 맑아졌거든요. 또 하나 선거제 개혁은 네. 이번에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실망하셨지만 그 핵심을 보면 난장판은 양당제에서 비롯됩니다. 네. 난장판 양당제, 투쟁하는 정치로부터 이제 합의주의 다당제, 세판 다당제로 가는 이제 큰 길이 열린 거죠.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아마 연말 12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밖으로 나갔거든요. 장외투쟁을 지금 하고 또 삭발식까지 거행하고 이렇게 가열차게 치열하게 지금 이 반 패스트트랙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당분간은 그런 장외투쟁을 하겠지만 결국은 장내로 들어올 것이다. 5월 내에는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삭발이라든지 장외투쟁 익숙한 장면인데요. 감동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삶을 위해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투쟁이 아니고 자신들이 손해본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투쟁을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니까 정치를 이대로 가자는 거거든요. 네. 이대로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국민이 우리 정치에 대해서 이대로가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네.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 뜻대로 국회를 구성해라. 왜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보너스를 가져가느냐, 프리미엄을 가져가느냐. 네. 1당, 2당이 10%씩 가져가거든요. 현재 네. 제도에서는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양당제를 몰아주고 다당제를 말살하는 제도를 시정하자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면 농민들이 답답하면 농민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고 자영업자가 답답하잖아요. 네네. 자영업자 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청년당이, 또 여성당이, 환경당이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에 대변될 때 진짜 대의민주주의가 되고 네. 투쟁하는 정치보다는 양보와 타협과 협상 이것을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합의민주주의라고 해요. 네. 이제 우리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합의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난장판 양당제를 깨고
이 세판 다당제로 갈 권리가 있는 거죠.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구를 좀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린다면 각 직능이나 그다음에 각 어떤 부분들의 역할이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이 더 확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 지역구를 줄이면 연말 12월에 표결할 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광주도 아마 한두 개, 전라남도도 한두 개 이렇게 줄어들게 될 텐데요. 네. 그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이 찬성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지역이 없어지는데. 네네. 그럼 전국적으로 현재 안으로 보면 28개를 줄이는데요. 28명은 뭐 반대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옆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한 28개 된다고요. 그러면 네. 5, 60명의 여기에 반기를 들면 지금 여야 사당 다 합쳐봐야 뭐 170명이 될까 말까 한데 네. 5, 60명의 반대를 안고 통과시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지역구는 지금도 농촌 지역구는 뭐 군이 5개씩 합쳐진 지역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인구 기준으로만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재헌국회가 2천만 국민에 200명이었어요. 네. 2천만 국민이 5천만이 됐는데 300명을 많다고 할 수 없거든요. 다만 뭐 10명, 20명이라도 증원을 해서 지역구를 유지해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네. 예.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선거제 개혁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요. 그렇다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에는 300명 정도를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정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당당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국민 눈치 보느라고 네. 뭐 300명 내에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정치개혁 공동행동 촛불혁명을 이끈 그 시민사회의 요구는 253명에다가 100명을 더해서 353명 아니고요. 네. 민주평화당은 세비를 절반 깎자. 또 보좌관도 줄이고 그리고 350명으로 하자는 당론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작년 연말에 5당이 합의를 했어요. 10% 선에서 늘리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하자. 네. 10%라는 건 300명이니까 30명 정도. 정도죠. 예. 그리고 어제 또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의원님실에서 주최해서 또 이 그 공청회 토론회도 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일부가 올해 안에 잘하면 통과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는데 어제 나온 이야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시한이요. 이제 최대한 11개월이 걸리는데 11개월이 걸리면 내년 4월 선거 못 치릅니다. 네. 그러니까 꼭 뭐 11개월을 기다렸다 표결하라는 게 아니고 단계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 특위에서 6개월 그리고 이제 법사위로 가서 이제 3개월 본회의 2달인데요. 최대한 최소한 2달은 줄일 수가 있고 최대한 줄이면 한 5개월 정도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국회의 이 상황으로 보면 연말에 예산안 처리 전후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절차 문제보다는 네. 내년 총선이 이제 어떻게 이제 변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네. 우리 정치 문화가 그러니까 한 지역에 2명 뽑던 민정당 시절, 전두환 50 시절 이후에 이제 소선거구제로 31년을 해왔거든요. 네. 네, 이 31년 동안에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을 찍지 않으면 나머지는 되게 사표가 되기 때문에 네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유권자들께서 마음 놓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정당을 찍으면 그 표가 의석에 합산되거든요. 네. 한국 정치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각 정당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유권자들의 그런 요구사항, 우리 국민의 가려운데 아픈데 반응하는 속도가 달라질 겁니다. 네. 서로 경쟁적으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려고 할 것이지요. 네. 그래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올 가을이 되면 네. 아마 각 분야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싹 들 것입니다. 기성 정치 이거 싹 쓸어내자. 네, 네. 갈아엎자. 그래서 새 판을 짜자. 새 인물로.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정치 세력의 등장과 함께 이 정치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이 들어오면서 이 패스트 트랙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 선거제도 개혁을 정말 제일 앞장서서 이 주장해 오셨고 또 이렇게 패스트 트랙까지 올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과정의 중심에서 더 역할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리고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네. 그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요. 1년 전에 작년 5월 달 선거제 시효자도 언론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네네. 상반기에요. 네. 근데 민주평화당이 여기에 당의 운명을 걸고 총력 투쟁을 벌인 결과 그 불씨를 살렸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소수 3야당이 연대가 이제 힘이 된 거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의 팍팍한 삶입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네. 정치를 좀 바꿔라 하는 그런 불만이, 정치 불신이 이걸 여기까지 밀고 온 힘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민주평화당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네. 끝까지 민주평화당이 그 고삐를 쥐고 갈 것이고요. 당 내외에서는 뭐 작년에도 올해도 이게 되겠느냐 하는 회의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는 신념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평화당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지요. 그리고 또 이번 패스트트랙 올라간 주요 법안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하고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권 어떤 조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검찰총장이 뭐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주주의의 제일 핵심은요, 국민이 먹고 사는데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이 불편하거든요, 먹고 사는 게요. 뭔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검찰 책임도 큽니다. 검찰이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더라면 이렇게 사회가 불균등, 불균형한 사회가, 불공평한 사회가 됐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기득권이라는 게 참 무섭죠. 누가 어떤 사람이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겠어요. 그 검찰의 기득권,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선진국치고 이런 검찰은 없어요. 근데 이 검찰은 유권자가 뽑아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라는 명패 하나 차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 검찰이 국민 신뢰도에서 정치권과 함께 최하위예요. 네. 바꾸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 수호 저항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찬성 안 합니다. 네.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뚫고 결국 이 법안을 최종적으로 지금 뭐 통과시키기까지는 여러 또 고난의 시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주당의 역할, 민주평화당의 역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결국은 이제 지금 힘과 숫자는 민주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근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개혁적이지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완전히 180도 말 바꿔서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이걸 돌려 세운 것이 민주평화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 검경 수사권이나 검찰 공수처에 대해서도 그런 개혁 의지를 강력하게 가졌더라면 2년 전에 시작했어야지요. 이른바 개혁연대. 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234명이었는데요. 네.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 사회, 우리 정치 개혁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지지율 즐기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완전히 개혁 포기 정권, 개혁 제로 정권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야3당 그래 선거제 개혁 50%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손잡고 마지못해 나선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각성해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분명하게 왜 정치를 하느냐.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다라는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촛불이 꺼졌어요. 네. 촛불 정부가 아니라 지금 관리 정부거든요. 이 권력을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여기에 지금 전전긍긍하는데요. 초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 검찰 개혁 분명하게 그다음에 재벌 개혁입니다. 네. 재벌 개혁 손도 못 대고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강력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릿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첨단의 중심 특권을 누리는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지하철 2호선 예정의 미래 가치와 첨단 3지구 개발 호재를 품은 북층형 랜드마크 오피스텔, 첨단 트레비엔 H시티 4월 오픈 383-3535. 한국자산신탁 SM 삼한기업.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테크노파크와 국제직업전문학교에서는 산업융합형 가상증강현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가상증강현실 기술과 기업 현장 프로젝트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액 국비 지원, 취업 연계, 해외 연수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정현의 시선집중 3부 시작합니다. 매년 광주 MBC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또 전국으로 알리기 위해서 라디오 특집 5.18 스마트 히어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5.18 39주년을 맞아서 80년 5월의 아픔을 나누고 또 희망을 노래할 5월의 노래를 선보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바로 한 걸음 더인데요. 직접 곡을 쓰고 또 노래한 록밴드 타카피의 멤버 김재국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카피에서 노래하고 있는 김재국입니다. 네, 우리 김재국 씨와 또 광주 MBC가 이 좋은 멋진 인연을 또 맺게 됐습니다. 네네. 먼저 이 타카피 밴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97년도부터 홍대 인디 클럽이죠. 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20년 조금 넘게 음반도 많이 내고 음원도 많이 내고 그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만한 노래가 이제 프로야구 중계 때마다 흘러나온 노래인데 치고 달려라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네네. 예, 그 노래를 이제 2008년도에 발표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음악을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네네. 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노래가 우연히 들어왔어요. 그때도. 그리고 네. 그걸 했는데 이제 그 노래가 좀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계속 음악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 노래도 굉장히 경쾌하고 또 즐거운 노래고 그다음 리듬 자체가 굉장히 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리듬들의 노래들을 많이 좀 만들고 또 부르신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 광주 MBC 라디오 특집 5.18 스마트 히어링과 또 인연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신지 그 계기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 스마트 히어링을 하고 계신 그 박진아 PD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네. 근데 워낙 노래가 주제가 이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고 자칫 제가 이렇게 그걸 겪지 않은 사람으로서 광주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제가 좀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고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PD님께서 김민호 난장, 광주시 난장이라고 이제 음악 프로 있지 않습니까? 부장님. 예. 네. 그 김민호 부장님이랑 이제 인연을 맺은 지 한 10년 됐는데 저를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추천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뭐 하게 됐고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해남 남창 출신이신데 네. 어머니 목포분이시고. 두 분한테 어렸을 때 얘기를 좀 많이 들었죠. 네. 이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듣고 친인척들이 광주에 다 모여서 이제 식사할 때도 어렸을 때 그걸 들으면서 이런 일이 사실인가? 라고 이제 놀래면서 20대 중반에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음악을 시작할 때 80518이라는 노래를 제가 습작하듯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그때 못 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사회적 상황도 있었고. 예.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 얘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노래를 꺼내볼까? 근데 그 노래가 저한테 없었어요. 테이프이. 네. 그래갖고 그때 저를 응원해주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테이프를. 그래갖고 테이프 그 플레이어를 사다가
다시 들어보면서 아 맞아 이거였어 그래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인연이 우리 김재국 씨도 호남 분이시고 네네. 부모님께서 또 해남과 또 어머님 목포 분이시면 또 이 남도의 이 정서와 이런 것들이 또 음악 활동에도 또 배어 있으실 텐데 네. 그런 바탕들을 가지고 또 이 노래를 함께하게 돼서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이 더 살아있고 감성이 더 풍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5.18을 이야기하는 노래 이번에 한 걸음 더 이 노래에 어떤 음악인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작사는 그러면 박진아 PD가 한 거죠? 네,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제가 쓰니까 네. 너무 어둡고 슬프게만 나온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박진아 PD님이랑 이제 관계자분들께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정말 명곡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무거울 수 있으니 조금 더 다 함께 따라 부르면서 희망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직접 한번 좀 초안을 작성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셔서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 음절까지 다 맞더라고요 노래가 제가 써놓은 거라. 네네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저는 음악을 들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곡을 듣지 않고 작사를 했는데 그것이 곡의 어떤 리듬과 음절이 맞더라는 이야기. 예예예. 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혹시 제 음악 안 들려드렸죠? 그랬더니 안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음절이 다 맞아서 이거 그냥 작사가로 데뷔하시면 되겠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제가 수정을 하긴 했는데 거의 90% 이상 이제 해주셨죠. 운명적으로 만들어진 곡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작업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 네. 네 걸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 한 걸음 더 결국은 이 5.18의 80년의 5.18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미래의 5.18이 어떻게 자리매김해져야 되는가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기대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곡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도 잊지 말고 네. 그걸 갖다가 계속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면서 진실을 밝혀내는데 네. 계속 많은 사람들이 촛불이 모이듯이 모여서 진실 규명하는데 이 노래도 하나의 이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곡 과정에서 그 뭐 짧은 시간 동안 작곡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이 앞전에 네. 그 당시에 또 기본적으로 이 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온 또 그 곡이 있으셨기 때문에 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연기자분들도 네. 어떤 연기를 이제 하실 때 이제 몰입을 하시고 완전히 빙의가 된다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연기를 좀 힘든 역할을 맡는 경우에 이제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그렇죠. 저도 이거 노래를 제가 쓴 가사는 아니지만 네. 빙의가 되더라고요. 그때 마치 현장에 있던 것처럼 굉장히 노래 부르면서 아프고 물론 노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다운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들으시면서 느껴지시는 게 그 나름의 그 맺힌 어떤 분노와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노래에 담겨져 있거든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빠져나오는데 아직 못 빠져나왔습니다. 네. 작곡은 좀 빨리 하셨지만 그 빠져나온 과정이 더 긴 시간이 걸리신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평생 못 빠져나올 것 같기도 해요. 제 인생곡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5.18 방금 인생곡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이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 네. 이 노래를 통해서 또 이 5.18이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민들과 국민들께 그 네. 말씀해 주시죠.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그 아픔과 슬픔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 이제는 후손들에게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정확히 알리면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사람 변한다고. 네.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좀 밝히시는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진실이 밝혀지고요. 거기에 그 책임자들이 정확하게 사죄하는 그렇죠. 그런 날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노래 한 걸음 더 이제 저희 방송을 광주 MBC 황동인의 시선 집중을 통해서 지금 첫 방송을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타카피와 광주 MBC가 함께 부릅니다. 한 걸음 더. 그땐 난 무엇을
원했었기에 모든 게 짓밟혀도 싸울 수 있었나 그때는 또 무엇을 원했었기에 모든 걸 부수고도 거짓이라 말할 수 있나 그대의 거짓은 하나 둘 드러나 어둠으로 사라지네 희미해져가던 그날의 진실을 촛불 하나 둘 모여 환하게 비춰주네 지금 없지만 또 다른 우리가 내가 되어 그 길을 걷네 남도의 아름다움을 귀로 느끼는 시간이죠. 아름다운 남도. 오늘도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어린이날이 또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로 이어지는 그런 사흘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어디로 떠나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뭐 부부의 날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이번 주말은 아무래도 뭐 어린이들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면 더 좋은 뭐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그렇죠. 네. 오늘은 도깨비들이 판을 치는 이 도깨비 방망이의 끝에서 무엇이 나올지 궁금한 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혹시 황 PD
단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어려운 질문을 요즘 많이 가져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옛날 도깨비 이름입니다. 단양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었던 이 도깨비 어느 날 이제 가난한 나무꾼을 만났는데요. 이 도깨비는 다짜고짜 나무꾼한테 단양만 꿔줘 그랬답니다. 단양만 꿔줘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무꾼은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빌려줬다고 하고요. 이 도깨비는 다음 날 나무꾼을 찾아가서 단양을 5냥을 갚았는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날마다 찾아가서 이제 돈을 갚으면서 단양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은 그런 이제 도깨비거든요. 근데 도깨비는 빌린 거는 기억을 하지만은 갚은 거는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5냥씩 갚다 보니까 이 나무꾼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가 됐겠죠. 네네. 예. 황 PD 혹시 5천 원만 빌려주실래요? 5천 원 아니라 10만 원 꿔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그 도깨비이시죠? 제가 무슨 도깨비인가요? 도깨비 아닌데 저는 뭐 안 갚겠습니까? 떼어먹었으면 떼어먹었지 뭐 안 갚진 않을 것 같고 진짜 도깨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단양이 같은 도깨비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섬진강변에 있는 곡성군 고달면 이 도깨비 마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섬진강변에서 도깨비상을 봤는데, 예, 보셨죠? 바로, 예, 그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변에 서 있는 이 큰 도깨비상만 보고 이제 그냥 많이 지나치시던데요. 도깨비 마을 뭐 별거 있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이 지나치시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놀랄만한 특히 어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집니다. 어린 자녀들과 또 손자들과 같이 가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도깨비 마을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곳입니까? 마천목 장군이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 때, 그러니까 1차 왕자인 한때 이방원을 도왔고요. 또 2차 왕자인 한때는 이방원 측에 이제 선봉에 서가지고 큰 공을 세운 왕자의 난을 평정했다고 좌명공신에 이제 올랐던 그런 분입니다. 예. 마천목 장군인데 이 마천목 장군하고 섬진강 도깨비에 얽힌 전설을 토대로 만들어 놓은 마을이 여기 도깨비 마을입니다.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 전설. 예.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전설입니까? 마천목 장군이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마천목 장군이 어렸을 때 이제 섬진강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홀 어머니를 이제 봉양을 했는데요. 한동안 고기가 이제 잡히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섬진강에 강에다가 독살을 쌓아가지고 이 도깨비 살을 쌓아가지고 이 살을 쌓아서 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했는데 이 강둑이 워낙 넓고 또 물살도 세서 이제 여의치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허탕을 치고 이 독살을 쌓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 푸른 빛을 띤 이 돌 하나가 눈에 띄어가지고 그걸 주워서 이제 집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 밤 도깨비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두목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제 도깨비들이 애원을 했다고 그러죠. 네, 그 돌이 바로 두목이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돌을 돌려줬을까요? 돌려줬죠. 네. 그러니까 마천목은 이 주워온 돌이 도깨비의 대장이라는 게 이제 믿기지 않았지만은 이 도깨비들이 워낙 이 대장만 돌려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부탁도 워낙 간절해서 이제 마천목은 돌려주기로 했고 대신에 이 도깨비들한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섬진강에 독살을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들은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이제 독살을 만들었다는 그래서 마천목은 이제 고기를 쉽게 많이 잡을 수 있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 섬진강변에 이 전설을 담은 유래비 이 도깨비살 유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 전설 토대로 만든 마을이 도깨비 마을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러면 이 도깨비 마을은 어떤 분이 만들었죠? 김성범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인데 올해 시운 7이시더라고요. 네. 김성범 씨인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요. 네. 원래 직업이 이제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인데 광주에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고향인 섬진강변에서 이제 조용히 살려고 10한 5, 6년 전에 여기 이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셔가지고 도깨비 전설을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집 앞에 강변에다가 이제 뿔 하나 달린 도깨비 조각을 직접 만들어서 이제 세운 것이 이상하게 이제 계기가 됐어요. 네. 이렇게 도깨비 조각상을 하나 세웠는데 이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비판일까요? 그러니까 뿔 하나 달린 이 도깨비가 일본 도깨비다. 국적이 불분명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나라 도깨비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알아보면서 도깨비에 대해서 차츰 하나씩 관심을 가진 게 오늘날까지 이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도깨비하고 또 우리나라 도깨비하고 좀 다른가 보죠. 그렇다면 그 도깨비 보면 뿔이 하나 있는 도깨비도 있고 둘 있는 도깨비도 있는데 예, 그렇죠.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2개 있는 도깨비입니까? 김성범 씨 말에 의하면 이제 일단은 2개가 주류라고 합니다. 2개가 이제 대부분인데 이것이 꼭 뭐 정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통일 신라 시대 때 기와에서 나온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의 뿔을 단 이런 도깨비 문양도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주류인데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뭐 정답이 꼭 이거다 저거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도깨비를 연구하면서 도깨비 조각 작품을 하나씩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제 크고 작은 도깨비 1000마리를 넘게 만들어서 이제 이 마을에다 세웠고요. 네. 그것도 귀엽고 깜찍한 것들이 많아서 웃음이 절로 묻어나게 하는 그런 이제 도깨비들입니다. 심지어 뭐 이빨 빠진 도깨비들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가서 보니까 네. 이렇게 도깨비상들을 제작을 하면서 그 사이에 김성범 씨는 이 도깨비를 주제로 한 동화를 써가지고 신춘문예에 또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뭐 동시, 동화 이런 것들을 쓰면서 지금은 아동 문학가로 그렇게 살고 있고요. 또 이분이 쓴 이제 그림책 책이 꼼지락꼼지락이 있는데 이건 이제 초등학교 국어책에까지 실려 있는 뭐 그런 네. 예, 동화책입니다. 그리고 또 김성범 씨 이제 동요도 직접 작곡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100곡이 넘게 만들어가지고 창작 동요 음반을 지금 12집까지 낸 그런 이제 동요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본업은 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같이 하면서 지금껏 어린이들의 친구로 살고 있는 분이 여기 도깨비 네. 마을의 촌장입니다. 이 촌장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네요. 도깨비 이야기 못지않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예. 1000마리 넘는 도깨비들이 있는 이 도깨비 마을. 그런데 또 도깨비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집을 지은 이 부엉이 모양을 한 둥둥 나무집이라고 있더라고요. 둥둥 네. 떠 있다고 그러니까 둥둥 나무집인데 어렸을 때 봤던 영화 이제 타잔이 살았음직한 딱 그런 이제 나무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책과 동화를 볼 수 있는 이 둥둥 나무집을 숲속 도서관으로 꾸며놨는데 이 도서관 이름도 나름 도서관, 뭐 나름대로 이제 도서관이든 이제 그런 의미로 나름 도서관 이렇게 이제 붙여놨고요. 여기서 이런 책도 볼 수가 있고 동요를 들으면서 숲속의 도깨비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둥둥 나무집이 있고요. 또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밧줄로 그물망도 쳐놓아서 어린이들이 이제 여기 올라가서 놀 수도 있고 또 숲속에 막 타잔 그네, 막 타잔 밧줄 이런 것도 이제 걸려 있고요. 또 숟가락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제 적혀 있는 냄비의 밑동을 두드리면서 음악도 연주를 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정말 재밌어 하게끔 만들어진 숲속의 놀이 공간이 여기 이제 도깨비 마을입니다. 면적이 한 6만 평 정도 되는데 도깨비 숲길 있고 모험 놀이터, 뭐 조각공원, 체험 학습장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도깨비 전시관도 따로 있더라고요. 네, 전시관은 그럼 어떻게 꾸며져 있습니까? 전시관이 이제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은 도깨비 인형극을 보여주고 또 뭐 동화를 구현하는 그런 이제 공연장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고요. 네. 2층에 가서 보니까 도깨비 마을의 역사 또 여러 나라의 다양한 도깨비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대별로 이제 이런 도깨비들도 만날 수가 있고요. 섬진강 도깨비 설화의 주인공인 마천목 장군 이야기도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깨비 뿔의 시작으로 알려진 치우천왕, 그러니까 뿔이 달린 투구를 쓰고 군사를 이끌어서 73번 싸워서 73번 다 이겼다는 이 전쟁의 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응원단 이 붉은 악마의 공식 캐릭터로 네네. 알려진 이 치우천왕. 이 치우천왕의 모습도 이제 여기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우리에게 익숙한 이 혹부리 영감 속의 이제 도깨비. 그러니까 이 혹부리 영감 속의 도깨비도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의 설화에 나오는 이 요괴 이미지가 그대로 우리 국어책에 옮겨지면서 우리나라 도깨비로 둔갑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 도깨비 이미지가 인간하고 어울려서 같이 뭐 놀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전통의 도깨비에서 요괴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내용까지도 여기 전시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도깨비 마을 이번 연휴 때 특히 어린이날이 낀 연휴 때 가보기 더없이 좋은 그런 여행지가 될 것 같은데 예. 그 밖에 또 섬진강변에 가볼 만한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소개 좀 해 주시죠. 예, 최근에 며칠 전에 가서 봤더니 이 섬진강변에 철쭉 영산홍지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철쭉과 영산홍이 강변 국도를 따라서 또 강변을 따라서 철길을 따라서 활짝 피어 있는데 이 길을 드라이브 해보는 것도 정말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길을 따라서 증기 기관 열차나 레일바이크 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섬진강과 철길 또 국도가 나란히 지나는 이 섬진강 둘레길을 따라 걷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둘레길 같은 경우는 숲길과 뭐 철로 레일 또 뭐 강둑 또 강변 다 걸어볼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길입니다. 또 가정말로 가신다면은 하늘을 날아서 섬진강을 이제 가로지를 수 있는 짚라인까지 여기서 탈 수가 있고요. 네. 밤하늘의 별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섬진강 천문대까지도 여기 가정마을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 두루두루 뭐 하루가 짧은 그런 섬진강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면 또 곡성의 기차마을도 있고요. 예, 기차마을이 이제 뭐 출발점이죠. 이 섬진강 둘레길의 출발점이 기차마을에서부터 가정마을까지 그렇게 이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섬진강변에 있는 흥미진진한 도깨비 마을로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청 대변인실 이돈삼 시민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프리미엄 SUV의 모든 기준 집 그랜드 체로키. 오직 5월 한 달간 최저 5,130만 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를 누릴 절호의 기회. 집 그랜드 체로키. 지금 지프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고 짓는 도심 속의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수안의 인프라를 다 누리고 교육도 자연도 준비된 명품 전원주택 단지. 수안 썬밸리 에코타운. 4월 오픈. 1577-4941. 주식회사 유인 상동.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아파트야, 타운하우스야?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네, 어등산 숙제권에 1층은 테라스, 최상층은 옥탑이래요. 아파트 편리함에 타운하우스 여유까지 2배로 누리겠네. 어등산 한양 숫자인 테라스 플러스 5월 오픈. 1566-5335 주식회사 한양.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5월 3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황동현, 한가름, 구성 최은영, 박소희, 기술 박성현, 그리고 진행의 황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은 8시 57분입니다. 김대리, 아이 키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나? 육아휴직 잘 갔다 와. 유치원 끝날 시간이잖아. 걱정 말고 가. 애 기다리겠다.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아이들 지나가게 제가 비켜드릴게요. 당신의 배려가 아이를 키우는 힘이 됩니다. 눈치 줄 일도 눈치 볼 일도 아닌 소중한 육아. 내 아이란 마음으로 함께하면 어떨까요?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박철민의 귀환,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28년간 사랑받아온 국가대표 시사풍자 코미디. 5월 31일과 6월 1일 광주 5.18 기념 문화센터에서 호복절도 배꼽 잡는 웃음을 전해드립니다. 대체불가 박철민, 전회 출연, 전회 매진의 신화. 2019년에도 통쾌한 웃음은 계속됩니다.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 공연 문의 1588-5187. 예매 인터파크. 14세 이상 관람가이며.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진아리체가 함께합니다. 광주 MBC 5월 건강교실. 허리 건강을 되찾는 신경치료법.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활동에 무너지는 건강. 젊을 때부터 지켜야 삶이 행복해집니다. 무거운 짐을 들다가 삐끗한 뒤론 조금 아픕니다. 치료법이 있나요? 이대욱 마취과 전문입니다. 네, 허리 근육의 과긴장만으로도 다양한 요통이 발생합니다. 신경 및 근육 치료를 통해 근육의 과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시켜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교실은 5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상무지구 우리들 병원에서 열립니다. 초청장은 담양 강의리 추어탕, 담양 한즈골장어, 5개 광고 디자인 전문기업 더 페이지, 광주 MBC 안내실에서 나눠드리며 방청객에게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관람권을 드립니다. 이 강좌는 비타민 하우스와 한페이 카드가 함께하며 광주 360-2020번으로 문의하세요.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